자, 국회 정상화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데요.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5당 대표 회동을 하고 따로 1대1 회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면 3당만 하자. 그리고 1대1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5당 대표 회동을 3당 교섭단체 대표들만 모이자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이게 마지노선이다라고 현재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국회 정상화의 청신호로 보여집니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곤란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니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한국당을 빼고 4당 회동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내가 거부를 했다라고 손학규 대표가 밝혀버린 것입니다. 강기정 수석은 그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손 대표 이것을 공개한 의도는 뭘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6월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과연 의미 있는 회담이 되겠나. 모이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낼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살펴 드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의미 있는 회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 당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한마디 더 거드는. 정인환 교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고도 이기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예. 황교안 대표의 큰 결단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청와도 지금 협치라는 명분을 좀 중시하고 있고 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협상의 주도권 이걸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국회 정상화에 그 어떤 명분도 국민 앞에 없지 않습니까? 지고도 이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전망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게 5당 플러스 1대1로 할 거냐, 3당 플러스 1대1로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회담이. 5당 회동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요. 1대1 회동을 따로 갖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3당 회담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과거에는 맞아요. 5당이. 과거에는 이게 정의당하고 민평당이 예.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5당 회담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의당과 민평당이 교섭단체가 깨져버렸어요. 모든 이게 국회는 교섭단체별로 움직이게 돼. 그게 아니면 이게 대한애국당도 야 나도 참여해달라. 또 이게 민중당도 의석이 있으니까 나도 해달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지금은 3당 회담 먼저 하고 교섭단체끼리 그다음에 1대1로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렇게 주장을 하는 예, 건데 그게 정세균 원칙. 의원, 또 계속 이렇게 또 서로 조건만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양쪽 다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경제 통계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럽니다. 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고통에 좀 더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양보하고 실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양보하시는 분이 박수 받을 겁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진짜로 만나서 얘기하기는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할 것 같고요. 청와대가 최소한의 명분을 줬다고 봐요. 1대1 회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전쟁 중에도 협상과 대안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조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대1 회동을 통해서
결판을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차지원 교수. 저는 뭐 오늘 지금 자유한국당과 청와대의 이 공방전을 지켜보면서 딱 떠오른 단어 이겁니다. 조벌협, 헤아릴 양. 협량의 정치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좁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민생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렵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대승적인 정치, 좀 더 통 큰 정치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지금 한 발씩 서로 양보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누가 더 먼저 한 걸음 더 내딛느냐가 저는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문석 교수 말씀까지 들어볼까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교안 대표를 만나러 가서 쫓겨났어요. 안 만나줬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무수석이 가가지고 사전에 그 합의를 보고 그리고 발표해라. 공개적으로 제발 던지지 말라 했는데 네. 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 어떡해? 예, 뉴스아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